이게 무슨 느낌이지? 진짜 약간 감이 안 잡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뭔가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악을 가져가면 대중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곡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불안은 솔직히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저희 사운드밤 촬영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제이 씨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두바이 초콜릿?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만들어진 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 완전 그 찐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산책을 가고 싶어서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웬일 장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그 꿈은 살짝 접어둔 상태이고요. 뭔가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제가 원래도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멤버들 사진을 조금 찍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 되게 빈티지 필름 카메라를 많이 샀어요. 최근에만 2개? 3개 정도 샀는데 그걸로 멤버들 찍어주는 거랑 풍경 찍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최근 개인 관심사가 활동인 것 같아요. 정규 앨범 그리고 우리 스윗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희 사운드밤 녹화할 때 전곡을 거의 네. 스포하고 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혼나거나 그러시는 않으셨나요? 일단 PD님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래서 없으실 때 해야 되고요. 회사분들께서 이제 애들 신나가지고 하더라 하면서 그냥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해보려고요. 네, 다행히 피디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피디님이 스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를 못 혼내실 것 같아요. 이게 피디님은 저희 라이브도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팬분들이 공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모든 걸 대부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팬분들과 소통하는 어플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스포를 하면 끝나고 바로 연락이 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회사분들이 피디님한테 말씀 안 하셨나 봐요. 한 소절 불러드리니까 윤희가 불러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좋지 않나요, 피디님? 저희 그 1년 만에 컴백을 하신 건데 그동안 월드 투어를 보셨잖아요. 혹시 투어를 마친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 그 투어가 정말 되게 큰 미션을 해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었고 확실히 정말 많은 경험치가 쌓였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진짜 저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준 뭔가 이 직업의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해준 되게 큰 자극을 받게 해준 공연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고 소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게 계속 느껴졌었거든요. 그 투어를 돌면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가보는 도시도 있었고 완전 처음 가보는 나라도 있었는데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래서 사람들이 음악으로 소통을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투어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막 도착해서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면 팬분들을 가끔 마주쳐서 팬분들께서 내일 나 공연 간다, 공연 보러 간다, 혹은 나 어제 공연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미국 투어를 할 때 모든 도시들에 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희 테디베어 의상을 입고 와주셨는데 그분들께서 항상 모든 도시마다 와주셔서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1열 맨 앞자리 항상 맨 앞자리에 서 계시고 어느 지역을 가도 세 분이서 같이 오시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원래 친구분들이 아니라 이 스테이씨를 알고 나서 콘서트에서 처음 만나서 친구가 되신 거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시은 언니랑 같은 룸메였는데
불닭볶음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딱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안 먹어봤어요? 지금 제가 끓여줄게요 하면서 끓여줬어요. 네. 네, 맛있다면서 호로로 먹던데요. 또 한창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멤버들이 조금 힘들어 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서로서로 도와주고 무대에서 뭔가 눈치껏 너 아프면은 살살 하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저희가 확실히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동할 때 체력 소모도 되게 크고 지역별로 약간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컨디션 관리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특히 미주 투어 할 때는 한 달 동안 미국을 계속 투어를 했는데 거의 마지막 도시 LA에서 진짜 멤버 전원이 정말 지독한 감기를 앓고 계속 낫지도 않고 정말 그런 좋지 않은 컨디션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딱 시작하니까 관객분들의 에너지에 힘입어서 저희가 서로서로 의지하고 하면서 진짜 그 공연을 다행히 멋있게 잘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공연은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느꼈었고 그냥 그 매순간 매순간마다 너무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을 가도 케이팝을 알고 저희 스테이시 노래를 다 함께 불러주신다는 게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일 씨가 평소에 팬분들께 장문으로 편지를 쓰는 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스윗한테 하고 싶은 말을 뭐 적어두시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고, 맞아요. 그때 특히나 투어 때는 이렇게 다니면서 편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투어 때가 아니어도 평소에 스윗들한테 굉장히 편지를 많이 받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편지를 누가 보냈으면 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되게 나도 너무 답장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었고, 그리고 특히나 해외 분들은 뭔가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미안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장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제가 적어둘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생각나서 막 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스케줄은 최근까지 있으셨는데 음악으로는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동안에 불안을 느끼셨던 적이 혹시 있을까요? 불안은 솔직히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에서 불안이 있고 또 특히나 활동 직전에는 이 활동이 또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컴백을 안 하고 있던 그 시기에 팬분들이 혹시나 다른 가수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1년 만에 나가다 보니까 그 1년 안에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뭔가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불안들을 멤버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 멤버들이 다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다 같이 불안한 게 있는데 괜히 섣불리 이걸 얘기했다가 너도 그렇게 느껴? 나도 그러는데 라고 해서 뭔가 괜히 또 불안함을 조금 너무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멤버들한테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안무 레슨을 하다가 어떤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멤버들이 다 그냥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우두두 떨어져서 멤버들이 얘니 힘들었구나 라고 해서 그때 확실히 얘기를 하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비슷한 순간에서 비슷한 감정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멤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근데 그럴수록 약간 좀 장난삼아서 별거 아닌 듯이 툭툭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긴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뭐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좀 웃어 넘기듯이 하면서 해소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시 하면 라이브가 굉장히 또 유명하고 네. 팬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클립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는지.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데뷔 초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달리면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요즘엔 사실 스케줄도 많고 그렇게까지 몇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안무를 배우면서도 노래 연습을 하고 그냥 틈만 나면 다 같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뭔가를 라이브를 잘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항상 핸드마이크를 들고 라이브 하는 걸로 항상 평가를 받았어서 뭔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에 혹시 부담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말해왔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라이브에 대한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거에 뭔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그렇게 기대에 막 나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음이탈 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한 모습 보여줄 거야 라기보다는 그냥 이 무대를 한번 잘 즐겨보자 이런 식으로 좀 잘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이 뭔가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저희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되게 중요한 노래다, 곡이다라고 하셔서 항상 멤버들한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멤버들 저희 한번 미쳐봐요. 이렇게 해서 진짜 멋진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음이탈이 좀 많이 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나 또 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는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짧게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One Call Away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you say that day 이 정도? 그러면 이번에 컴백을 했으니까 제가 저희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무슨 노래 부를까? 20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아 something watch me 두렵지 않아 wild and free You know that I'm 20 까지 할게요. 갑자기 생각난 비스트 선배님의 비가 오는 날엔을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좀 가사를 헷갈릴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고 괴롭히다 짜잔. 윤 씨는 일하실 때 모습과 평소 자신의 모습 어떻게 다르신 것 같나요? 저는 제가 이게 좀 차이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평소 모습을 그대로 일할 때 이렇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활발하고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했는데 이번 뭔가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 카메라 온오프가 똑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평소에 있는 캐릭터가 좀 너무 밝고 활발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살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요즘엔 사실 전 조금 조용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번 앨범 컨셉도 그렇고 좀 멋있는 걸 회사에서 요구하셔서 조금 나도 좀 차분해져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분해지려고 했는데 살짝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그래서 평소에도 차분하게 말도 좀 차분하게 평소에 너무 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번에 앨범 살짝 우리 메타모픽을 줘볼까? 약간 일할 때만큼은 좀 제가 예민하고 되게 제 자신한테 엄격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일할 때는 차가워 보이고 좀 예민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고 또 엄청 장난기 넘치고 장꾸인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점은 일을 할 때는 저의 텐션을 최대치를 올리는 편이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있는 편입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준비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 곡수가 저희의 생각보다 더 많아서 그 녹음하는 과정이랑 그 곡을 좀 숙지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규 앨범이라서 조금 안무가 들어가는 노래들도 좀 많았는데
뭔가 제가 안무를 좀 늦게 외우는 편이어서 그 안무들을 빨리빨리 뭔가 해치우듯이 하니까 되게 그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정규 앨범에 총 14곡이 들어가는데 이 14곡을 한 번에 외우고 카피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막했어요. 네, 막막했는데 확실히 한 곡씩 녹음을 하니까 그 곡에 집중을 하고 녹음을 해서 그나마 잘 녹음을 한 것 같고요. 앨범에 수록된 곡이 일단 많아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녹음하는 곡도 많아지고 보여줄 수 있는 컨셉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번에 수록곡들이 정말 다 너무 좋아서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 녹음하는 과정이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한데 약간 카타르시스라고 다들 하잖아요. 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산을 넘을 때마다 그런 카타르시스를 굉장히 느끼고 제가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가수가 된 거다 보니까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14곡이나 작업을 할 때 되게 좋았고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 좀 회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되게 멋있게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살짝 부담감이 있었어요. 진짜 뭔가 조금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다 보니까 나름 전보다는 훨씬 성장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최애곡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최애곡을 정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 전 날마다 저희 멤버들은 모두 날마다 꽂히는 곡을 고르거든요. 오늘은 세은, 제이신 유닛곡 Find와 두 곡이 됐네요. Find와 제가 좋아하는 나다를 꼽겠습니다. 저는 Stay With Me 아무래도 저희 첫 팬송이고 저희가 이제 작사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녹음을 하면서 생각나시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일단 뷰티밤은 제가 처음으로 뭔가 고음 애드립 같은 그런 파트를 받았어가지고 그냥 녹음실에 들어가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갔었고 근데 앞에서 칭찬을 계속 해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저는 정말 칭찬에 약하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원띵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사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와, 이 녹음 진짜 잘해야겠다 하면서 엄청 연습을 많이 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피디님께서 원하신 느낌이랑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피디님께 채영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좀 길을 헤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TMI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희가 제 파트에서는 녹음을 할 때 한 키를 올려서 불렀어요. 약간 기계음 소리가 약간 컨셉이어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약간 한 키를 올려서 녹음을 하고 다시 내린 거거든요. PD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트레일러와 뮤직비디오 사이에 혹시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연결성이요? 일단 그거 하나 같아요. 나 자신? 우선 트레일러는 약간 저희 전체 앨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여러 가지의 자아가 있었고 저희의 욕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레일러인데 내가 원하는 내가 결국 나였다. 나와 뭔가 그녀의 관계성을 표현을 한 게 트레일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가 이제 메타모픽이라고 탈바꿈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변화 그리고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정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스토리 라인이 트레일러에서 뮤직비디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뜻하는 메시지가 이 트레일러는 내가 욕망하는 것, 여러 가지 나의 자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뮤직비디오에서는 내가 얼마나 발칙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욕망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아주 나의 당당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미지성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트레일러 필름에서는 저희가 S라고 부르거든요. S라는 제가 뭔가 닮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였던 거야. 미래의 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트레일러 필름에 나온 S의 모습을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조금 발칙하게 풀어본 건데 왜냐면 이번 앨범 컨셉 자체가 변화를 뜻하고 그동안 스테이시가 가져본 적 없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는 앨범이라 뭔가 우리의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게 뮤직비디오에 나온 스테이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담은 게 트레일러 필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 연기에 도전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뭔가 재밌었고 시은 언니는 원래 연기를 했었고 다른 멤버들은 처음이어서 뭔가 다른 멤버들이랑 할 때는 조금 뭔가 어색하고 뭔가 장난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면 뭔가 시은 언니랑 있을 때는 뭔가 장난을 치면 안 될 것 같고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니가 그 감정을 잡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약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레일러를 한 이틀인가 3일에 걸쳐서 찍었는데 약간 여운이 오래 갔어요. 약간 제가 옛날에 연기를 했어서 그런지 되게 그런 연기하는 촬영이 좀 오랜만이었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나레이션을 따로 연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그 모호하고 애매한 감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연기들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일단 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기간쯤에 제가 연기를 살짝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연기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연기를 살짝 도전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저는 막 시은 언니나 세은 언니 막 제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른 멤버들은 되게 감정적인 연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청소기에 머리카락을 넣고 그런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계속 여쭤봤어요. 제가 혹시 어떤 감정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쭤보면서 이 중점을 잘 찾아가려고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확실히 좀 연기를 배웠던 멤버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세은 언니랑 시은 언니랑 제이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기를 배우신 거면 이제 앞으로도 연기에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환영입니다만 그래도 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은 팀에 좀 더 몰입을 하려고 하고 제가 연기를 왜 배웠냐면 연기의 이응자도 모르는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나 이럴 때 너무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상황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서 연기를 배우고 선생님에게 여쭤보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희가 프롤로그 필름 찍을 때 되게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좀 딜레이도 많이 됐어서 기다리는 상황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먼저 퇴근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이제 윤이랑 저랑 수민이랑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윤이랑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던 밥 먹고 퇴근해야겠다. 원래는 칼퇴가 중요하긴 하지만 밥은 먹어야겠다 싶어서 밥을 야무지게 먹고 퇴근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전 활동곡에 비해서 이번 활동곡은 후렴구에 빵 터지는 구간이 없는 편이잖아요. 혹시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
싶었어요. 뭔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해서 그때는 가이드도 다 영어고 이 가사도 안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지? 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녹음실에 갔어요. 그래서 피디님께 피디님 저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피디님이 그게 맞다. 지금 잘 모르겠는 게 맞아. 너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언제 알게 돼요? 하니까 너는 이거 활동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 저희가 예전에 테디베어 때 피디님께 단체로 가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 너무 저희 스타일이 아니다. 피디님 이 노래로는 활동 못하겠어요 라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는데 피디님께서 나만 믿어라 라고 하셔서 이번에 피디님을 그때부터 좀 믿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피디님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아리송하고 있을 때 해봐 라고 하셔서 뭔가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저희가 했던 런투유 같은 곡들이랑도 느낌이 비슷하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나 왜 계속 부르고 있지? 하면서 이제 스며들었습니다. 팬송에 이번에 전 멤버가 작사를 하셨는데 혹시 파트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파트는 항상 이렇게 짜주시는 대로 하는데 아마도 멤버들이 멤버들이 작사한 파트들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저는 평소에 좀 생각이 많을 때 가사를 써두긴 하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보면서, 스윗이 준 편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가사를 적어보곤 하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작사를 맡게 되었을 때, 오, 대박.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6 멤버들이 쓴 걸 어떻게 합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저희가 이 곡을 받고 완곡을 작사를 했었어요. 이제 벌스부터 끝까지 작사를 개개인이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 제출을 해서 이제 회사에서 보고 좀 좋은 가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착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비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또 작사가 처음이었는데 쓰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파트가 제가 작사한 파트거든요. 그게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좋았어요. 내가 쓴 가사 말로 내가 노래를 한다는 게, 그리고 그것도 팬송이다 보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스윗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의미가 담긴 채로 노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처음에는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와 앨리스의 관계성이었어요. 약간 저희가 모자 장수고 스윗들이 앨리스라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뭔가 내가 이상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응원해주는 그런 곡이었는데 뭔가 저희가 원하던 팬송의 느낌과는 살짝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뭔가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런 게 가장 컸는데 이 감정을 스윗들이 느끼게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보답을 팬송으로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어긋나지 않나 해서 회사에 말씀드려서 저희 이 부분을 가사를 조금 수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사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작사라는 게 사실 틀이 없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시처럼 쓸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말하듯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되지? 부터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3인칭으로 써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저는 제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저 궁금한 그 가사 혹시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게 후렴을 가보자면 뭐 부끄럽다.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멤버들한테. 약간
잔잔한 호수 같던 내 일상에 파도를 일으키며 들어온 건 너야. 머릿속이 나로 가득하다던 너. 약간 여러 시를 썼는데 뭔가 내 일상에 스윗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특별해졌다. 나로만 가득하다던 네가 내 일상에 들어옴으로써 내 잔잔하던 호수가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가사를 담았습니다. 이번 앨범이 변화 변신을 의미하잖아요. 혹시 시은 씨는 어떤 변신을 꿈꾸고 계신가요? 우선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뭔가 어떤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의 변화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꾸는 건 나를 내가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할 줄 알고 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2가 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팬분들 앞에서도 뭔가 낯을 가리고 팬분들이랑도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기존에는 제가 되게 귀여운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발칙한 느낌. 이번 앨범의 발칙함이 포인트인데 뭔가 얘한테서 이런 느낌이? 이런 표정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스윗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스윗들 이번 활동도 같이 열심히 달려봐요. 알겠죠? 건강 항상 잘 챙기고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어디서나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번 앨범 활동도 함께 파이팅! 사랑해요. 일단 우리 스윗 11개월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이제 산옥도 계속 새벽에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오늘도 너무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이번 활동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너무 행복하고 스윗 생각이 정말 많이 나고 스윗이랑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게 이번 활동의 목표였는데 벌써 이룬 게 아닌가 싶거든요. 스윗이 기대 많이 하는 만큼 우리가 많이 보답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파이팅! 사랑해요. 저희가 항상 미니 앨범, 싱글 앨범만 내다가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곡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스윗들이 골라 듣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모든 노래들이 너무 좋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곡들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모든 노래들을 다 스윗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윗들 사랑해요. 그럼 슬레이트 마지막으로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슬레이트 찍습니다. 하나, 둘, 셋.